안녕하세요. 낚시놀이터TV 안중호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이제 찌 몸통 깎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어서 지금 찌 이제 몸통을 조립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지금 나노 지금 기본 사각을 갖다가 지금 4cm, 4cm, 그리고 20cm였던 거를 지금 잘라가지고 지금 몸통을 깎았는데 지금 두 개를 잘랐습니다. 최대한 비슷하게 했는데도 조금 뭐 틀리긴 틀립니다. 약간은 미세하게. 최대한 비슷하게 깎았는데 깎다 보니까 조금 더 깎고 조금 더 깎고 그래서 몸통이 약간 작아졌습니다. 생각한 거 예상보다는 좀 작아졌어요. 그래서 부력은 한 5g대, 6g대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리고 카본 찌다리 일체형을 또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75cm인데요. 지금 이게 사이즈별로 있습니다. 원래 50cm부터 85cm까지 5cm 단위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 찌나라 홈페이지에서. 근데 저는 75cm로 좀 장치로 좀 해보려고 하다가 이 몸통이 좀 작아져서 지금 여기 75cm인데 일단 5cm를 잘라서 70cm로 한번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일체형 찌다리고 이제 이게 약간 테이퍼형인데 테이퍼형이라고 그러는 건 위에는 가늘고 밑에는 두껍고 점점 굵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는 끝에는 0.5mm고요. 요거는 1.2mm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요 중간쯤은 뭐 한 중간이 되겠죠. 굵기가 점점 가늘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요런 테이퍼형이라거든요. 그런 굵기가 틀려지는 거를. 그래서 요거를 일체형이 너무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 몸통 깎기를 할 때 요 안에 튜브를, 내경이 1.2mm, 밖에 1.8mm짜리 요거 지금 빨대 같은 스타일인데 요것도 팔고 있거든요. 튜브형, 안에가 빈 거예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서 그것도 사가지고 저렴합니다. 그래서 꽂아서 깎았기 때문에 요게 지금 중심이 가장 잘 맞는 상태예요. 그래서 요거는 튜브는 최대한 살리면서 요 끝에만 잘라내가지고 여기다 끼우고 이제 여기다 손감기로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게 처리하려고 지금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건 나노 요새 소재 중에 나노 소재가 가장 많이 인기가 좋죠. 최근에 들어서는 뭐 여러 가지 재료가 많긴 많은데요. 최근에 들어서 이제 나노 소재가 새로 나오면서 요 화학 재료죠. 이게 우레탄 발포 우레탄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막 스펀치라고 그래야 되나 뭐 이렇게 굉장히 압축된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가볍고 부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새 아주 각광받고 있는 소재 중에 하나인데 재료도 비싸진 않고 근데 요거를 저는 지금 요 선반으로 깎는 재미가 붙여가지고 요 깎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것도 지금 제작된 거 요렇게 해서 요렇게 지금 튜브까지 꽂아서 이렇게 깎아져가지고 공장에서 나온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가 디자인이요. 뭐 이렇게 생긴 것도 원추형도 있고 물방울형도 있고 무슨 뭐 사선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이제 만드실 때 제일 만들기 쉬운 걸로 해서 구매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저같이 이렇게 잘라서 깎고 그런 게 더 저렴하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공장에서 나온 것들은 여기까지 나온 것도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아주.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조립을 해가지고 저는 요게 지금 나노 사각이 4cm, 4cm, 길이 20cm인데 잘라도 한 8개, 최소 8개 이상은 나오군요. 고부력질을 해도 8개가 나오는데 더 쪼개고 뭐 내림지라든지 얇은 거 이런 거 만들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숫자가. 그러니까 그게 5,000원이었으니까 이렇게 뭐 만든다 그러면 뭐 하나에 뭐 1,000원 꼴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그래서 지금 요 찌톱은 지금 하나에 1,250원씩입니다. 1,250원씩 두 개에서 2,500원에 샀고요. 그래서 요거 해봐야 한 원가는 주재료는 이렇게 해서 한 2,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2,000 몇백 원밖에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근데 여기다 이제 찌고무도 끼고, 이제 뭐 각종 재료들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 재료 다 N분의 1로 하고 그래도 아마 하나 만드는데 4,000원은 안 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직접 만들어 보고 하는 게 또 재미가 붙여가지고요, 제가. 근데 아직 실력이 초보라서요. 지금 제가 이게 한 7번째쯤 되는 지금 제작하는 건데, 지금 실력이 많이 향상되고 있는데도 아직도 멀었습니다. 누구한테 이거 판매할 정도 수준은 아직 안 되고요. 좀 더 많이 만들어 봐야지 실력이 더 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이거를 70cm는 너무 이 몸통에 비해서 길이가 너무 긴 것 같아서 70cm 정도가 아마 이 몸통이 적당하지 않을까. 조금 더 짧아도 65cm도 가능한데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5cm를 먼저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cm를 이렇게 해서 똑같이 5cm를 먼저
예.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카본형이 돼가지고 예, 이렇게 여러 줄기 같은 게 뭉쳐져 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똑 부러뜨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5cm도 두 개가 똑같이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하시는데 요 가장 중요한 게 손감기를 잘해야지 되는 또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 번 만들어 보니까 손감기를 얼마나 잘하냐의 실력이 또 나오더라고요. 솜을 부드럽게 잘 감는 거예요. 굉장히 미세하게. 그래서 일단 5cm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여기다 찌고물을 끼울 수 있게 여기다 또 손감기를 하고 도톰하게 한 다음에 1cm 정도요. 그 다음에 이 끝을 빼죽하게 갈아낼 거거든요. 그러시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또 이 색깔이 돔 색깔이 나오니까 여기다 까만색 칠을 하고 또 우레탄 도장도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게 올림지니까 요 끝에다가는 그 찌 케미 꽂을 수 있는 그거를 고무를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예, 지금 제작을 일단 먼저 5cm 잘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 몸통에 요 끝부분을 이렇게 잘라주겠습니다. 이거를 살살 요거는 여기다 대고 자르고 드시면 여기 막 자죽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여기다가 요 딱 자를 부분을 이렇게 칼집을 이렇게 살살 내줍니다. 심주지도 마시고요. 살살 돌려가면서 이렇게 내주시다 보면은 예, 조금씩 예, 이게 아주 강하지 않아서요. 이 빨대 같은 요 튜브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신 다음에 칼집을 내시고 이걸 똑 부러뜨리면 이렇게 부러집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바투 그리고 또 밑에 쪽도 하시는데 이거하고 또 길이를 맞춰야 되니까 세트가 돼야 되니까 예, 이 정도로 해서 이 정도 자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칼집을 예,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똑 부러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예, 절대 여기다 대고 자르시면은 저기가 돼요. 그것서 움푹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나는 먼저 뽑나 발사목 백발사 발사목으로 할 때보다도 요것도 나름대로 또 약한 면이 있어가지고 요것도 칼집을 내서 끝에를 예, 잘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 요것도 끝에도 길이를 맞춰서 잘라줍니다. 그런 다음에 예, 제가 보니까 이 중심을 어떻게 맞추시냐고 찌나라 사장님께 요번에 또 찾아가서 한번 여쭤봤더니 요거를 끼신 다음에 일체형 같은 경우는 이제 끼신 다음에 중심을 요 끝에 몸통 끝에 기럭지하고 요 가시 끝에 몸통을 포함한 찌다리 부분이 비율로 치면은 20대 21 이나 22 그 정도 비율이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재보니까 지금 길이를 제가 재봤습니다. 그래서 요 재보니까 지금 70cm에서 제가 보기에는 한 지금 여기를 4cm 정도를 요 흰띠에서 4cm 정도를 내려주면요. 4cm를 내려서 고정을 하면 밑에가 거의 얼추 한 그 정도 비율이 나오거든요. 38cm 나오고 위가 이제 예, 위가 이제 37cm니까요. 그 정도쯤 되거든요. 비율이 약간 더 밑에가 약간 요 몸통 포함한 길이가 약간 더 길 수 있게. 그리고 요거는 지금 너무 이게 끝에가 1.2mm였고 요 튜브가 1.2mm이고 이거 점점 좁아지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많이 느슨합니다. 그래서 손감기를 해서 살짝 끼워 주시고요. 일단 요거 두 개를 먼저 끼워 놓겠습니다. 살짝 먼저 끼워 놓고요. 네, 이렇게 끼워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손감기를 여기를 살짝 해서 완전히 딱 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솜을 아주 미세하게 뜯어주세요. 예, 미세하게 뜯어주시고 여기 끼울 부분에 여기다가 이렇게 감아줍니다. 좀 그럼 굵어지겠지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끼울 때 예, 좀 빡빡합니다. 확실히 들어가는 게. 그리고 여기를 한 3.5에서 4cm 정도 흰띠에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해서 하고 여기 솜에다가 원래는 그 수간 접착제를 붙이고 끼면은 진짜 잘 되는데 그 수간 접착제가 그냥 굳어버리는 수가 있어가지고요. 여기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3.5로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위에 케미 고무도 끼워야 되고 더 길이가 더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3.5cm에 맞춰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지금 빡빡하잖아요. 이 상태에서 순간 접착제로 위아래를 살짝 한 방울씩만 떨어뜨려서 고정을 해줍니다. 예, 이렇게 해서 위에다가 예, 잠깐만요. 이거 하기 전에는 항상 휴지를 준비하셨다가 딱 닦아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 이렇게 자, 지금 한 방울 먼저 하겠습니다. 3.5cm로 맞거든요. 4cm로 하려다가 그래서 여기 지금 그래서 돌리면서 하고 이거를 돌리시면서 딱 닦아내듯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밑쪽은 고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밑에 쪽에도 딱 한 방울 돌리신 다음에 스며 들어가게 하고 약간 그 다음에 휴지를 빠르게 하셔야지 천천히 하면은 휴지가 또 붙어버려요. 이렇게 닦아내듯이 하시면은 이렇게 해서 3.5cm에 완전히 고정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한 개도 마저 하겠습니다. 두 개의 찌를 지금 높이를 맞춰서 붙였고요. 붙이고 나서 이제 여기 위아래를 여기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손감기를 좀 해주겠습니다. 위아래로 하는데 손감기는 여기 이제 굉장히 미세하게 이렇게 살살 뜯으셔가지고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여기 좀 많이 감을 것 같으니까 조금 이렇게 해서 하신 다음에 부족하면 또 감으면 되니까요. 얇게 피신 다음에 여기를 끝에를 부터 이렇게 잡고 살살 말듯이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러면은 솜이 아주 부드럽게 돌아가거든요. 끝에 쪽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연습이 많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이게 감아보시고 좀 마음에 안 드시면 바로 뜯어내고 다시 감는 걸로 하시더라도 연습을 자주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여기에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진짜 아주 여기 부드럽게 잘 떨어지게 아주 잘 감으시더라고요. 요거를 굉장히 손감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또 잘못 감으면 사포로 갈아내야 되고 울퉁불퉁 해가지고 그리고 뭐 찌도 한번 만들어 놓으면 오래 쓰잖아요. 아주 뭐 분실될 우려도 많지 않고 저도 뭐 1년에 하나 잊어버릴까 말까인데요. 낚시 자주 댕겨도 그러니까 자기만의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순간접착제를 전체에 딱 스며들어가게 발라주시고요. 그러신 다음에 요거를 이제 휴지로 요것도 닦아내듯이 빠르게 이렇게 딱 돌리면서 문지르듯이 하면서 모양을 또 만들어냅니다. 휴지를 천천히 하면 휴지도 붙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리면서 살살 모양을 낼 수 있게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잘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아래 4개, 2개를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위아래 손감기를 이제 얼추 끝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끝에 찍어 끼울 수 있는 곳을 손감기를 한 1cm 정도를 약간 도톰하게 원래 1.2mm에서 1.8mm 정도면 끼울 수는 있거든요. 근데 조금 더 도톰하게 해서 이게 분실 우려가 있으니까 더 단단히 끼울 수 있게 살짝 약간 볼록하게 나오게 요 끝에만 손감기를 살짝 해줍니다. 여기 끝부분이요. 이렇게 손감기를 살짝 해주고 끝엔 갈아낼 거니까요. 조금만 더 가볼까요? 너무 이게 너무 1cm도 많더라고요. 한 7mm? 7mm 정도까지만 솜을 이렇게 감아줍니다. 지금을 끼울 때 깊이 꽂아봐야 그게 1cm까지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꽉꽉 감아줍니다. 그리고 끝에는 갈아줄 거니까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순간접착제를 쫙 바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휴지로 이렇게 한 번씩 닦아내십니다. 이렇게 해서 모양을 만들어내고요. 이렇게 해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 끝에는 찌고물을 끼우는데 이것도 매번 설명을 드리는데 이 끝에가 막혀 있어요. 요 찌 케미 꽂는 고무요. 요거 벌크로 판매하죠. 그리고 끝에를 칼로 막혀 있으니까 살짝 따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구멍에 넣을 수 있게 이렇게 살짝 끼워 보신 다음에 요게 이제 또 너무 끼우면은 요게 여기 뾰족한 게 걸리니까 적당히 높이를 이렇게 보신 다음에 요 정도에서 끼워야 되겠다. 그러고서 이제 순간접착제를 살짝 바르시고 요 끝에다가 살짝 끼워가지고 요 정도 높이는 되겠다 해가지고 살짝 붙여줍니다. 그 상태에서 여기도 이제 좀 부드럽게 더 튼튼하게 여기 굉장히 얇아가지고 0.5mm고 여기 케미고 묶이는 건 좀 구멍이 크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손감기를 끝에를 살짝 해주겠습니다. 여기를 더 튼튼하게 할 수 있게끔 아주 미세한 손감기를 해서 부드럽게 여기가 넘어갈 수 있으면서도 또 튼튼하게 할 수 있게. 나중에 여기는 도색만 살짝 해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살짝 감기를 여기도 꽉꽉 말아서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다가도 똑같이 순간접착제 한 방울 하신 다음에 이렇게 솜이 스며들게끔 하시고 그 다음에 싹 닦아내기를 한번 합니다. 문지르듯이 모양을 다듬으면서 이게 솜이니까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되면 완전히 단단히 붙었거든요. 나중에 여기 페인트만 요 야광으로 칠하든지 검정색으로 칠하든지 여기 마감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단단히 위아래로 다 작업이 됐습니다. 이렇게 일단 먼저 작업을 다 해놓겠습니다. 먼저 찌고무 끼우는 데를 이제 솜감기를 했고요. 요 끝에를 뾰족하게 갈기 위해서 줄 같은 걸로 이렇게 돌리면서 살살 갈아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금방 갈려요. 이렇게 해보시다가 손으로 이렇게 찔러가면서 뾰족하게 될 때까지 이렇게 끝부분만 살짝 이렇게 해서 살짝 밀어줍니다. 손으로 꼭꼭 찌르면 좀 뾰족한 게 느낌이 오거든요. 좀 뾰족해질 때까지. 얼추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짝 뾰족하게 먼저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뾰족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끝에도 하는데 여기는 400번 사포가 있어요. 이렇게 사포를 한 화토 모양 크기? 그 정도로 해서 400방, 600방 뭐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사포를 사서 이렇게 꽂아놓고 하나씩 꺼내서 쓰거든요. 이게 제일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조금씩만 이렇게 400번으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작업은. 그리고 나중에 곱게 할 때는 좀 더 고운 걸로 하고요. 400번이 좀 한 중간 정도 되죠. 중간보다는 약간 굵은 500번이 굵적이니까 그러면 이거 400번으로 이렇게 싹 다듬듯이 이렇게 부드럽게 한번 해줍니다.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게요. 그럼 금방 부드러운 느낌이 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400번으로 했을 때가 페인트가 제일 잘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밀어주시고 요 밑부분 아랫부분도 아주 나노찌 부분은 절대 닿지 않게, 왜냐면 금방금방 나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부분은 솜감기 한 부분, 왜냐면 순간 접착제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돌처럼 단단합니다. 고기를 살살 부드럽게 처리될 수 있게 갈아줍니다. 요 찌톱 있는 쪽도 갈칠 때 조심하셔야지, 저번에 막 갈다 보니까 그냥 흐물흐물하고 뚝 부러져 버리더라고요. 너무 갈아가지고. 그러니까 고기도 최대한 안 닿게 하면서 여기 부분이 부드럽게 처리될 수 있게 계속 사포질을 이렇게 부드럽게 처리해줍니다. 약간 거뭇거뭇해 보이는 것 때문에 약간 좀 굴곡이 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시면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포질을 전체적으로 한 번씩 400번 사포로 살살 이렇게 봐가면서 좀 나온 부분이나 이런 데 다듬어 나가시면 돼요. 이렇게 작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솜감기를 여기 위에하고 아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몸통 위아래로 이제 부드럽게 해서 이제 사포질까지 모두 끝났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지금 그 발사목 작업할 때하고 틀린 점이 뭐냐면, 발사목 작업할 때는 백발사요. 발사목으로 작업할 때는 요렇게 작업이 끝난 상태에서 샌딩 칠을 3번을 했습니다. 한 번 칠하고 샌딩이 마르는데 1시간 걸리고, 그 다음에 400번 사포로 싹 곱게 갈아주고, 그 다음에 또 샌딩 칠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 나노 소재는 틀린 점이 바로 에폭시를 한번 해서 코팅을 해줘야 되거든요. 에폭시로 코팅을 전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0분부터 경화가 나서 4시간이면 경화가 끝납니다. 그럼 4시간 뒤에 이제 사포질을 싹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샌딩칠을 한 번만 합니다. 이거는 약간 틀린 게, 여기가 이제 기포가 좀 더 많고, 이제 또 이거를 더 견고하게 코팅 처리하기 위해서 요 에폭시로 먼저 작업을 요거는 해줍니다. 그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발사목이나 백발사로 할 때는 샌딩칠을 3번을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에폭시를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샌딩칠을 한 번 하는 걸로 약간 좀 그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지금 나노찌를 할 때는 이제 에폭시를 칠하는데, 에폭시도 매번 설명드리는데 좀 대용량으로 저는 샀거든요. 계속 쓸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건 2만원입니다. 2만원 2개인데, 한 가지 갖고는 절대 경화가 일어나지 않고요. 각각 2개 5대5로 섞어주시는데, 이제 눈대중으로 요 2개만 칠하면 되니까요. 적당히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요 정도다. 그러면 또 요것도 요 정도 5대5 비율로 비슷하게 이렇게 짜줍니다. 그 상태에서 2가지를 같이 5대5 정도로 섞은 다음에, 전에는 제가 이걸 손으로 이렇게
졌어요. 그랬더니 그 저은 부분, 가운데 부분은 이제 물론 잘 섞어졌는데 그 외곽 부분은 섞어지질 않아가지고 예, 그 경화가 안 되거든요, 절대. 그래서 요런 플라스틱 주걱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다 바닥까지 빡빡 긁어서 이렇게 섞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완전히 서로 두 가지 성분이 완전히 혼합될 수 있게끔 이렇게 섞어줍니다. 이렇게 골고루요. 예, 바닥까지 싹싹 긁어가지고 예, 이렇게 이래야 완전히 섞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손으로 절대 문질러서 섞는 거는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살 주시고 요거를 칠하실 때는 요거는 찐득찐득하니까 붓으로 할 수는 없고요. 예, 요 손에 살짝 묻혀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 돌려가면서 싹싹 예, 몸통 부분만 그 접합 부분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싹싹 발라줍니다. 한번. 예, 근데 요게 쫙 바르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손가락 자국이 난 것 같은데도 조금 지나면 이게 쫙 퍼지거든요. 퍼져가지고 아주 매끄럽게 됩니다. 표면이 뭐 이렇게 그 코팅 처리한 것처럼 매끄럽게 되거든요. 요거를 펴서 발라주십니다. 손으로. 이게 10분 전부터 경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뭐 이거 잘하시는 분들은 막 한 10개씩 만드시잖아요. 한 번에. 그래가지고 막 10개를 순식간에 바르시니까 괜찮은데 예, 지금 저는 2개만 하니까 예, 좀 천천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하나에 말 그대로 5분씩만 칠하면 되니까요. 근데 예, 잘하시는 분들은 한 10개를 막 순식간에 하시다 보면은 예, 경화가 이게 10분부터 일어나니까 좀 서두르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만드실 때 거의 하나에 1분에 하나씩 발라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펴서 쫙쫙 발라주십니다. 이거 네, 이렇게 해서 2개를 다 칠했는데요. 요거는 에폭시는 손가락을 바로 그러고서 휴지로 그냥 닦아내시면 돼요. 닦아내시고 이제 이렇게 빡빡 휴지로 문질러서 닦아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로 한번 닦으시면 됩니다. 요거는 뭐 그리고 이것도 계속 재활용을 해야 되니까 이것도 휴지로 그냥 이렇게 닦아내시면 돼요. 예, 그래서 휴지로 한 번씩 예, 한번 딱 발라놨습니다. 그래서 서로 붙지 않게 붙으면 또 다 망가지거든요. 붙어가지고 막 예, 그러니까 붙지 않게 절대 예, 보관을 잘 4시간 동안 잘 마르도록 잘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예, 4시간 동안 예, 경화를 한번 일단 시키겠습니다. 4시간이 지금 경과돼가지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에폭시가 다 경화가 됐습니다. 예, 반질반질하죠? 그래서 광택이 흐리잖아요. 이 상태로 끝나면은 이제 다음에 도색할 때 여기에 겉돌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고요. 이 스틱 사포나 예, 스틱 사포가 좋습니다. 사실 그 에폭시에는. 그래서 요거를 밀어주시거나 400번 사포로 싹 표면을 갈아줍니다. 그 다음에 샌딩칠을 한번 하시면 되거든요. 일단 스틱 사포가 가장 좋습니다. 사실은 에폭시에는. 그래서 한번 싹 전체적으로 예, 밀어줍니다. 예, 지금 사포질을 모두 끝냈고요. 뭐 표면이 좀 거칠어졌습니다. 지금 근데 좀 까뭇까뭇한데요. 원래는 이 백발사라든지 이런 나노지 백색을 이용해서 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근데 저는 이제 내일 좀 특이한 예, 기법으로 이제 예, 디자인을 할 거라서 예, 그 부분 좀 기대해 주세요. 예,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서 지금은 일단 요 사포질까지 끝낸 상태에서 이제 샌딩칠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도색이 잘 먹게 하기 위해서요. 저는 여기다 도색을 또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예, 일단은 샌딩칠을 한번 합니다. 샌딩은 아시겠지만 유성 페인트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라카 희석제로 라카형 신나하고 같은 걸 씁니다. 그리고 이것도 찌나라에서 이것도 다 구입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거 신나 물 대신에 물감 이거 수채화 물감 이런 식으로 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유성이라서 이 신나를 어느 정도 풀어놓고 이제 요거를 예, 섞어서 약간 희석시켜서 하는 게 좋습니다. 바로 원액을 바르면 너무 떡이 지고 막 이럴 수가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요 부분을 여기 예, 접촉 찌톱과 몸통이 연결된 부분부터 예, 이렇게 발라줍니다. 예, 지금 예,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펴 발라주세요. 살살. 예. 그러면 요거를 바르고 1시간이 지나면 경화가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사포질 한번 하시면은 아주 페인트가 잘 먹습니다. 예, 그래서 샌딩칠을 하거든요. 샌딩칠도 물론 기포라든지 스크래치 난 부분, 홈파인 부분도 예, 어느 정도
많이 메꿔집니다. 그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도색할 부분에 있어서 예, 요게 지금 상당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칠해줍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그 나노칠을 할 때는, 백발사 칠할 때는 3번을 칠했었는데, 요거는 한 번만 칠하는 거기 때문에요. 왜냐면 에폭시로 일단 기본, 방수하고 코팅을 다 해놓은 상태. 예, 샌딩 칠을 하고, 제가 지금 그 사이에, 여기 끝에 까만색으로 라카칠을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도 이제 야광색으로 같이 색으로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요건 미리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샌딩이 지금 다 건조가 돼가지고 여기 부분을 마지막으로 이제 사포질을 한번 해줍니다. 사포질을 400번 사포로. 왜냐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스크래치가 생기면서 미세한 스크래치가 400번에 의한 스크래치가 생기면서 다음에 도색이 굉장히 잘 먹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살짝 한 번씩 갈아줍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거를 오늘은 요번 시간에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일은 도색하고 마지막 또 다시 에폭시 칠로 마감 방수 칠하고 이제 저걸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도색에 내일은 좀 특이한 거를 사용할 거라서 다시 또 많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몸통 조립하고 샌딩 칠, 에폭시 칠까지 하는 걸로, 에폭시 칠 후에 샌딩 칠하는 걸로 요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